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비트코인 정말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주봉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격 중에 하나가 64.7K인데요. 자, 근데 이 64.5K만 넘어서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음봉, 자, 이렇게 떨어졌던 이 되돌림 반등이 절반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런 음봉이 터져 나오죠. 자, 이때는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 이 음봉의 중간 수준, 자, 이런 캔들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70K를 넘어서니까 이때 딱 주봉을 완성시키면서 이렇게 올라탔죠. 자, 캔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양봉 두 개 나오고 음봉이 두 개 나왔지만 양봉 두 개로 딱 전환되는 순간,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다가 음봉이 나왔지만 꾸역꾸역 올리면서 이 절반 수준 위에까지 올라타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번 반등의 크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64.5K 이상에서,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봉상에선 64.7K지만 주봉상에서 64.5K까지 딱 도달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 주봉상의 FBG, 자, 이 급락으로 인해서 잡혀있던 이 FBG의 중단부 또는 이 하단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롱만 외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밀릴 수는 있더라도 크게 먹으려면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장세에서 또는 주말 안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시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짧은 시간보다 이 주봉의 마무리입니다. 자, 단기 매매할 때는 1시간봉, 4시간봉, 1봉 다 보죠. 분봉도 봅니다. 그런데 큰 흐름에서 크게 먹으려면 정말 이번 반등이 정말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64.5K에서 마감하느냐, 왜 하필 64.5K냐. 자, 과거 차트를 보시죠. 자, 뭐 다른 구간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구간들을 딱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음봉의 중간 라인 때, 자, 딱 보이시죠? 자, 이때도 74K 이 정도 수준까지 딱 올라왔었는데, 자, 결국 이런 흐름들은 되돌림 반등으로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태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봉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음봉의 딱 중간 라인대를 돌파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FBG가 잡혀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FBG가 잡히긴 했지만 결국에 이 FBG의 중단부 라인에서 이렇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의 흐름과 이때의 흐름,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 음봉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음봉의 크기와 양봉의 크기는 다르더라도 결국에 이 핵심선, 이 64.5K만 돌파를 보여준다면 정말 강한 모습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봉과 음봉의 중간 가격대도 64.5K입니다. 다들 이 종가나 시가나 뭐 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람들의 중심은 이 양봉과 음봉, 저는 중심선을 뭐 다른 것도 다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런 중간부들을 잘 심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어디까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지켜내면서 어디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흐름이 발생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주봉 몸통으로 64.5K를 버텨주고 있죠. 최근 몇 주 동안 이 가격이 이 위아래에서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아래에서는 63.3K, 뭐 위에서는 65.4K 이 구간에서 계속 막혀있긴 하지만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자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패턴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래서 이전 패턴처럼 딱 이런 구간을 돌파를 보여준다면은, 그리고 이 FBG의 이 하단 라인까지, 자, 이 하단 라인이 65.8K입니다. 자, 두 번 정도 도전했죠. 한 번 더 도전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우리는 타겟을 이 69.2K 수준까지 올려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 주봉이 정말 이 위에서 마감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 64.5K 다른 가격들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봉상에서 이 이상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시간봉에서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 7월 19일부터 올라오면서 받쳐줬던 자리들, 그 자리가 64.5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밀리면서도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던 기준선이 어떻게 보면 64.5K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64.7K는 일봉상에서 중요한 것이고 주봉상에선 지금 이 64.5K가 중요합니다. 결국 64.7K 위에서 마감한다면 또 이 주봉상에 64.5K 위에서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이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들이 결국에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음봉의 중간 가격, 자, 결국에 돌파를 보여주니까 FBG가 형성이 돼버리면서 해당 구간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눌렸는데도 이 가격 밑에서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올라간다는 것은 이 가격 아래로만 들어온다면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한번 지지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눌림을 보여주고 돌파를 보여주고 눌림을 줄 때 이 가격을 테스트를 하면서 지지를 보여준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딱 보시게 되면 이 양봉으로 인해서 FBG 이게 딱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자, 시간봉에서 보이는 이 FBG의 딱 하단 라인. 자, 이게 어떻게 보면 64.5K와 거의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강한 매수나 매도가 들어왔던 이 흔적인데, 그런데 이 FBG 하단과 마주치기 때문에, 자, 주말도 그렇고 다음 주 장세에서 이 FBG의 중단부를 건드리고 나서 그 뒤로 이 하단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이 위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64.5K를 단순한 지지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번 반등, 이번 상승이 죽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핵심 분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승 쐐기에 이 하단을 이탈하면서 숏관점이다. 숏으로 한번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자,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FBG가 이렇게 딱 형성이 돼버리죠.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롱을 잡자고 딱 들어가는 순간 또 물리게 되죠. 자, 이번 상황이야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지만 저는 올라오면서 해당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자, 딱 보이시죠? 상승 쐐기 상단 돌파 후에 고점을 못 높인 채로 쐐기 상단 이탈 시작한다. 자, 해당 자리입니다. 해당 자리에서 제가 딱 64.7K 그 이하까지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시간 봉상의 FBG의 중단부와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방망이를 짧게 하고 입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장세는 그냥 보내주세요. 자, 이런 장세 다 못 먹었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 자, 기준을 가지고 이 쐐기 하단을 이탈하는 순간에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롱을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롱장세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유동성을 주면서 그때 우리가 기준 있게 매매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 저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자리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기 지지선이나 아니면 FBG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욕심을 크게 낼 필요가 없겠죠. 자, 욕심 내다가 골로 갑니다. 청산만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그 관점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요즘에 병둔성이 커서 청산만 당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제가 혼자서 고민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그리고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롱을 곧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양봉도 1%대 마감했어요. 0.9% 마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양봉 하나와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자리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저는 기준이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갖고 자, 이때는 개미 털기였다. 왜냐?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올 때에도 해당 구간에서 한번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왔죠. 그러면서 고점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고점 부근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어가다가 올라가는 장세, 그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당시부터 이때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눌림이 나올 때의 흐름이겠죠. 약한 시장이라면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들, 이런 저점들을 그냥 깨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전에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64.5K를 계속 이탈하는 모습은 받쳐줬지만 결국에 상승 추세선과 그리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봉만 살아 있다면 이번 반등이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질 수가 있고, 주봉 이 64.5K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장세든지 간에 69K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롱장세만, 뭐 오늘처럼 제가 쐐기 딱 큰 단을 돌파하고 나서 쇼타점을 잡았던 것과 별개로 계속 롱을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5K가 이번 주에만 중요해진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기관 자금이 ETF가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이 자리,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 기준 가격대와도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만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해당 구간에서도 버티면서 윗꼬리가 달렸고, 지난 월봉, 7월봉에는 이렇게 저항을 맞긴 했지만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던 지점, 이게 정말 큰 프레임 안에서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번 주 주봉이 이 가격을 지켜주면 월봉 흐름까지 위쪽으로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1시간 봉, 4시간 봉, 8시간 봉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좀 크게 먹으려면 주봉과 월봉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64.5K 이 이하에서 마감하거나 또는 다음 주 주봉에서 이걸 이탈하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가 부근, 자, 이 시가 부근이 63.5K입니다. 해당 구간을 정말 버텨줘야 돼요. 다음 주 장세에서. 근데 이것까지 이탈하는 장세가 나온다면 바로 올라가는 장세보다 쉬었다가 가는 흐름. 자, 왜냐면 클래리티 법안도 이게 9월로 연기됐죠. 연기가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올라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불안감 때문에 빠졌던 거,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곧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동보다 이 64.5K를 딱 이탈하면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봉 상에서도 이 64.5K를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더라도 정말 이 위에서 유지가 안 된다면 순서의 차이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4.5K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담을 자리다. 눌림롱. 이 밑에서는 정말 담아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이걸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쇼타점으로 수익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또 이런 FBG의 중단부나 또는 올라가면서 65.4K를 딱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발생된다면 또다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선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오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대신 제가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 타점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오더라도 익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손절은 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